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또 4월인데 막 밖에 나가보면은 막 벚꽃도 피고 막 날씨도 더 풀리고 막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 날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을이면 뭐야?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약 3주 정도 시험이 남았을 텐데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특별히 중간고사 3주 플랜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해주는 사람도 어디 없다, 그치?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꼬구리! 얄로!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험 계획을 짜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첫 번째, 시험 과목이랑 시험 범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과목별로 내가 어떤 항목들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 막 추상적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고등학생 때 저희가 공부했던 과목들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요, 총 이번에 6과목을 본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과목은 심화 영어, 문학, 수원, 화학, 국제경제, 제2외국어 이렇게 총 6과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심화 영어 과목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 보통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뭐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회독을 하면서 뭐 토픽 센텐스가 무엇인지, 여기서 내가 헷갈리는 어휘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문법상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어떤 학교 전년도나 뭐 예전 기출 문제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 구해서 푸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문학이에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작품 정리하기, 교과서 최소 2회독하기, 기출문제 풀어보기, 그리고 학교 시험 전년도 기출 풀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원 과목은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막 3주 동안 어떻게 해서 해야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 과목은 진짜 평소에도 꾸준히 해왔어야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을 유지하되 시험 직전에는 부교재와 이제 교과서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 과목인데요. 화학은 교과서 최소 3회독 하면서 개념 정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로 문제집을 사서 풀기, 그리고 전년도 기출 풀기를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죠. 사탐은 노트 필기한 거 암기하기, 두 번째 문제집 풀어보기, 세 번째 전년도 기출 풀어보기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는 교과서랑 프린트 최소 3회독 하기, 그리고 모르는 단어, 제2외국어니까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단어 암기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똑같이 전년도 시험 기출문제 풀어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내가 어떤 항목들은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거를 정해주시면 시험 계획을 짜실 때 훨씬 편리합니다. 얄로! 지금부터는 약 3주 동안 중간고사 플랜 짜는 방법들을 저희가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주차 시험 계획부터 짜볼 건데요. 1주차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교과서 회독하기입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많이 읽어봐야겠죠. 근데 또 회독이라는 게 뭐냐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뭐 다들 회독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가 회독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뭐 1단원이라고 칩시다. 그 단원을 이렇게 싹 읽어요. 뭐 외우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면서 오케이 뭘 말하는지 알겠어 하면서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제 선생님이 된 것처럼 나는 이 세계 최강 제일 가는 김주영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막 인형에다 대고 아니면 허공에다 대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이게 뭐냐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 이거고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설명할 때는 최대한 교과서를 보지 않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 설명한 다음에 혹시 내가 빼먹은 부분은 없는지 교과서를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혼자 말하지 못했었네 라고 체크를 합니다. 이 세 단계의 과정이 교과서 1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1주차에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의 문제집 풀이를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막 나는 교과서 회독하기도 벅찬데 막 문제집까지 풀라고 난리치고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주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과서 회독이니까 내가 교과서 회독 말고는 더 이상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문제집 풀이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때 문제집 풀이는 뭔가 내가 교과서 회독을 하면서 이해하는데 윤활유를 칠해주는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어느 날 어떤 과목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약간 비추하는 거는 월요일날 과학만 막 5단원씩 으악 하고 화요일날 막 국어만 으악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주에 할 때 어차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과학만 으악 할 때가 다 쉬면서 까먹으시지 마시고 월요일날 과학 1단원, 국어 1단원, 수학 1단원 이런 식으로 화요일날 과학 2단원, 수학 2단원, 국어 2단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누적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1주차 끝입니다. 끝! 자, 태연씨 2주차 설명해주세요. 얄로! 자, 드디어 시험 2주 전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2주 차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쯤까지 왔어?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아서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 암기 과목에 대한 개념은 사실 지금쯤이면 조금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져 있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보통 국수형에 여러분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잖아요. 네, 이제는 암기 과목으로 좀 넘어와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주차 때는요. 1주차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 루틴들을 반복을 하시고요. 단 교과서랑 부교재를 정독할 때 이미 일주일 전에 우리 했으니까 좀 더 그 속도가 빨라져야겠죠? 이쯤이면 이제 모르는 개념도 많이 없어져야 돼요. 그만큼 남은 시간들이 많아지겠죠?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안 풀면은 여러분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개념만 알면 뭐해? 그걸 적용을 해야지, 그쵸?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문제집 풀이의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할 때고요.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는 여러분 당연한 소리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답은 기본입니다. 사실 오답을 하면서 맞은 선지뿐만 아니라 틀린 선지까지 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개념을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들을 다시 한번 맞은 문제뿐만 아니라 틀린 문제의 선지들까지 복습을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하시고 아, 이 개념은 이런 문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숙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서 내가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았더라도 풀면서 헷갈렸던 문제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때 체크한 문제들은 이제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시험 기간 때, 시험 전날에도 한 번 더 봐야 되는 문제들이어서 꼭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 2주차는 별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3주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드디어 3주차인데요. 3주차 때도 회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때 회독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 이거 몰랐는데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이때는 그냥 나는 교환도 보지 않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싼 명강 교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과서를 최대한 보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회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에 이제 계획을 짜실 때는 제가 원래는 좀 어떤 과목을 어떤 날에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3주차는 시험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과목을 하는지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시험 계획을 짰을 때 저희는 4월 26일, 27일, 28일 이렇게 총 3일 시험을 보고요. 월요일에 심화영어 국제정치, 화요일에 수원 제2외국어, 수요일에 문학, 화학 이렇게 본다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시험 전날에 다음날 시험 보는 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건너뛰기로 이렇게 총총총총 가는 거죠. 자, 월요일날 시험 보는 과목을 그 전날에 해야겠죠. 그래서 심형 국정을 일요일에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날은 뭘 하냐? 그 전날은 당연히 그 다음날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수원 제2외국어. 그리고 그 전날은 또 그 다음에 시험 볼 거를 가져와가지고 심형 국정.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주차에는 시험 순서대로 루틴을 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자가 정리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또 문제풀이를 해야겠죠. 근데 이때의 문제풀이는 막 그냥 이게 겉다리만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할짝할짝 이런 식으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이때는 정말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좀 어려운, 깊이가 있는 좀 지역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구할 수 있다면 우리 학교 딱 1년 선배는 전년도에 어떻게 시험을 봤었는지 그 시험 기출을 구하셔서 풀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때는 시간도 재시고 좀 실전처럼 마킹 연습도 하시고 하면서 풀면 훨씬 좋아요. 얄루! 자, 여러분 드디어 시험이 코앞으로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시험 전날에는 본인이 그동안 3주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헷갈려, 잘 모르겠어 하는 개념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문학이나 영어처럼 지문이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풀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시험 기간 동안 체크를 해뒀던 중요한 문법사항이라든지 내가 계속 헷갈려 했던 어휘, 그리고 서술형 대비할 것, 그리고 지문마다 이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토픽 센텐스가 무엇인지 지금은 이거를 보고 알 때가 아니라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 개념들은.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영어나 뭐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지문의 첫 문장을 보자마자 이거는 이 지문이었지 할 정도로 여러분 많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빨리 공부하세요. 그리고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날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내가 잘 안 외워졌던 부분들을 A4 한 장에 딱 핵심들만 정리를 해서 가져갑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 당일날에 아침에 이제 시험 직전에 딱 보고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다 못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나는 손이 너무 아파, 그러면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제가 썼던 방법인데 말을 하면서 숙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를 이제 정독을 할 거 아니에요. 단원명, 큰 대단원명이 있고 소단원명이 주제가 나와 있고 지문이 이제 설명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단원명만 보세요. 딱 이 주제만 보세요. 이것만 보고 눈을 감고 교과서를 덮고 이 소단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외웠던 것들을 다 얘기를 해보는 거야. 스토리텔링 하듯이. 예를 들자면 주제가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그럼 이제 교과서를 탁 닫고 눈을 감고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는 그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뉘는데,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포함되어 있고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포함되어 있다. 기능론은 어떠한 것이고 갈등론은 어떠한 것이고 상징론은 어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최대한 떠올려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약간 백지 공부법의 약간 말하기 버전이랄까요? 그런 느낌? 아시겠죠? 어쨌거나 그럼 시험 전날에는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마다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계속 헷갈려 했던 부분들을 A4 용지나 아니면 조그마한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적어서 반드시 시험날에 가져가서 보시면 됩니다. 시험 전날에 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완벽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내가 잘 안 외워진 공식, 과학, 이런 이상 무슨 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적어가면 좋겠죠? 얄루! 이렇게 총 3주 계획을 한번 짜봤는데요. 사실 시험 계획을 짠다는 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졸업한 지 3년이 된 화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은 나랑 맞겠네 해서 이렇게 취사 선택, 이 부분은 좀 별로네 하고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그쵸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시험 계획부터 짜라. 그럼 다들 시험 기간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고 오세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3주 빡세게 공부하고 이제 5월달에 신나게 놉시다. 그러면 안녕. 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나도 시험이야.